당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주식시장을 과연 누가 무엇이 만들어가느냐, 중심이 누구냐?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지금 시국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 너무 계속 안 좋다 보니까는 또 시국도 안 좋은데 더 열받으시죠? 오늘은 좀 그냥 금요일 녹화거든요, 지금요. 증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열받았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냥. 너무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뭔가 뭐 투기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우량주가 올라가든지, 그리고 이번 주도 초에 보면은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참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한테 뭔가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희망이 막 싹 트자마자 바로 꺾여버렸죠. 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어찌 되었거나 뭐 지난주에도 회복세가 좀 나타나면서 괜찮았다가, 뭐 아까 SK하이닉스 얘기를 드렸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주 후반까지도 좋았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들어서 괜찮았어요. 주 초까지도요. 그리고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시장에 위협이 느껴진다거나 그러기보다도 오히려 희망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이런 단계에 있을 때 주식이 여기서 무언가 좋은 시그널만 한번 나와준다면, 그러면은 저항권 다 뚫어버리고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여건도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오늘도 미국의 보조금 확정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번 주에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뉴스거리들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때마침 한국 주식시장이 막 회복하고 뻗어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뭔가 시장도 물론 개별 종목도 그럴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보다도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 자체가 운이 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12월달 그리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 보면은 운대가리가 더럽게 없어요. 아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아니 이 포인트에 정신 나간 사람이 계엄을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뭐 몇 명 알았겠죠. 뭐 그 몇 명들이야 지금 구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 말고, 근데 그것도 진짜 억수로 재수없는 거예요. 이게 왜 뭐 그 계엄하고 주식시장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지만은, 푸카시님도잖아요. 환율이 그대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았죠.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최근에 이렇게 또 이번 주에 급등한 상황을 보면은, 미국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는 내년에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정권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하 내년에 없어요. 아예 불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으면 주식 시장이 올라야지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던 그런 이유는 사실상 성장주들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성장주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게 성장주들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나스닥의 과열 논란을 키웠죠. 과열 논란을 키우는 그러던 차에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리고 FOMC에서도 의미하는 거,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 조금 하던가 안 할지도 모르겠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훅 떨어져 버렸죠, 나스닥은요.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인하폭이 높아지거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화는 약세고요. 인하폭이 낮아지거나 금리 인상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쵸? 거기다가
더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정이 이 상태니까 대통령은 없는 상태고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총리는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국회하고 다 같이 뭔가 좀 잘해보자라는 시도, 거기서 외부 시각에서 한국을 볼 때도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국민들도 대통령은 없지만 그래도 한 총리가 잘 국정을 운영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게 했었다면은 6가지 법안 중에서 1가지 정도는 통과시켰어야죠. 이거 뭐 6개 다 거부한다는 것은 그대로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건 국회하고 타협할 생각 없이 그대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계속 한국은 혼란스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부 입장에서는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들 입지라든지 당장 대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정치 싸움 그만하고 진짜 나라하고 국민을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플레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 여당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보면요. 다 말로 표현하는 거는 국민과 나라를. 근데 결국에 속내들 보면 다들 지들 생각이에요. 다음 대권 생각이고 몸살이고. 이러니까 주식시장 개판되는 거죠. 뭐냐고 이게. 참. 주식시장을 결국에 만드는 거는 투자자하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보면 기업이 뭐 크게 잘못했나요? 기업이 크게 잘못하는 거 있어요? 아니면 투자자가 뭘 잘못해요? 한국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가 뭘 그렇게 잘못합니까? 그럼 뭐예요? 한국 주식시장 개판 만든 건 뭐예요? 기업을 탓해야지 되나요? 투자자를 탓해야지 되나요? 탓할 사람은 뻔해요. 진짜 국민을 생각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책,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적극적인 개입은 안 좋은 거고, 적극적인 뭔가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부양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정책들이 바로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쪽으로 빨리 뭐 입법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금융당국도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한심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생각,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결론부터 따지고 봅시다. 결국에 이 정국은 해소가 돼요. 끝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도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자, 우크라이나처럼 긴 전쟁이 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죠? 그 상황이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면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뭔가 금융에 다른 디폴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디폴트 리스크가 어디선가 발생이 돼서, 디폴트 리스크가 발생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벌써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뭐 팍팍 떨어뜨려 놨겠죠. 지금 이 상황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상황이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슈라는 거죠. 좀 일회성 이슈가 되지는 않고 한 2, 3일 가는 단발성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가고 또 몇 차례 굴곡이 있을 수 있는 이슈긴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주식시장의 밸류까지 잡아먹는, 물론 당장 지금 시국이야 밸류에이션을 잡아먹고 있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까지 그게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에 재평가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미지 차원에서 외신들이 질서 있는 한국의 시위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탄핵에 여당에서도 생각 있는 누군가들은 탄핵에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신에서는 크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좀 우월할 수 있는 국민의 어떤 참되어져 보이는 모습들, 장기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이 마이너스가 될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이야 좀 뭐 나스닥도 이 모양이고 하겠지만 내년까지 이렇게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봐요. 내년에는 지금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자면 HD현대중공업, 조선주들. 자, 결국에 조선주들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미국은 지금 해군력을 키워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뭔가 조선업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이 근대화들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진 국가나 기업이어야지 되는데, 물론 일본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일본은 사실상 한국에 비해서 좀 큰 선박들에 있어서는 약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상 중국이 좀 어마어마한 파워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국 기술 가지고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유력한 건 한국이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인프라 산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에서도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뭐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미 뭐 중동은 뭐 어마어마한 건설 시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국이 구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이런 동향이라면은 사실상 인프라, 그 산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설기계, 건설 장비, 중공업, 뭐 플랜트부터 해서 기타 전력 설비 등등등,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 부분에서의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스닥은 IT 기반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아주 이런 지수가 장기 랠리를 펼친 것도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뭐 없다고 봐야지 되겠죠. 나스닥 주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나스닥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뭐, 와, 이렇게 차트에서 저점 보이는 것도 2009년도부터네요. 본격적으로 랠리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그것도 거의 뭐 7년 8년 그렇게 됩니다. 뭐 끊어서 보자면은 뭐 중간중간에 쉬기는 했었지만은 큰 추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중국 주식시장이 뭔가 다른 기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 거래량 폭발한 거 보이시죠? 한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쪽에 더 연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도 한번 다시 주봉으로 볼게요. 분명히 중국 주식시장은 최근에 모멘텀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주봉이거든요. 그럼 코스피도 뭐 나스닥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추세적으로 큰 도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한국은 원체 이런 방향에서 강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쪽 방향에서 성장을 해 주어야지만은 또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인 상황들이 많았다.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도 있을 거고, K방산이 단기적으로야 뭐 지금 나라 한국 어지러우니까 좀 미루자 정도는 되겠지만 이게 사지 말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물건이 좋고 가격이 좋으면 사는 거지, 어떤 국가에서 어떤 유럽 국가에서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선 가격도 안 좋고 성능도 안 좋은데 대통령이 와서 이것 좀 사달라 그래서 누가 사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세일즈 외교입니까? 이미 다 어느 정도 물밑 작업 다 되어 있고 계약 성사 거의 다 되어진 거에 그냥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렸을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K방산은 지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게 뭐 때문인지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K방산 대통령 관련주로 치부가 되면서 종목이 오히려 부진했단 말이에요. 뭐 말이 되냐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우리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 현대차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자산 가치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게 지금 뭐 DPS를 계산해 봤을 때야 사실상 부동산 가치들에 대해서는 공시가 중심이고, 사실상 뭐 삼성동 땅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부동산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근데 실제로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주당 BPS는 50만원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30만원 중반 후반대 정도 계산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40만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류의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회사 기업의 청산 가치라 그러죠. 청산 가치 대비해서 그것에 반밖에 안 되는 좋은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회사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성장을 안 하거나 실적이 계속 그냥 뭐 정체되어 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실적도 괜찮거든요. 실적도 나쁜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도 좋아요. PER이 4배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죠. 못 움직이죠. 뭐 실적이 떨어지나? 앞으로 전망이 안 좋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의 주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라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대차가 한국 게 아니고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20만원 주가를 받고 있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40만원 받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 여건이 이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여건에서 뭐가 보여요? 그냥 주가는 후두두둑 떨어지고 있고, 오늘 뭐 개별주들부터 해서 우량주들 온갖 종목들 다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의 리스크가 기업들 뭐 디폴트 리스크, 뭐 국가 부도 위기, 아니면은 어디 뭐 이웃 나라의 어떤 금융 불안들, 과거 뭐 유로존 사태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며 그런 류의 상황들 전혀 아니란 말이죠. 미국 경제 상황 좋아요.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만 나쁠 거라는 이유도 없고, 장기적으로도 보면은 각국 경기 부양들,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인가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들을 분명히 펼 거란 말이죠. 이런 점들 생각한다면은 저는 분명한 아주 좋은, 진짜 널려있는 싼 종목들, 시간만 기다리면은 분명히 많이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강력 매수해야지 되는 아주 좋은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국이 어렵고 뭐 경기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 모두 다 좀 기다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는 심리를 많이 따라갑니다. 모두 다 심리적으로 괜찮다 하다 보면은 경제 상황도 좋아질 수 있어요. 모두 다 힘내시고요. 자, 지금 좋은 기회니까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들 그냥 팽겨쳐 주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뭐 물리질도 마시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 손절매하고 과감하게 손절매하시고, 그리고 가치 종목들 들고 계시면은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 그냥 가치 좋은데도 잘라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핸들링 하시면서 좀 주식시장에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